현재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파괴를 보는 시각을 이번 에피소드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꽤 되었죠.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플로리다, 미시시피, 그리고 루이지애나주, 미국 남동부를 강타합니다. 이때 가장 큰 피해가 인명피해,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실업,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석유가스 플랫폼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이게 가장 큰 피해로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석유시 주시설 113곳을 파괴하고 이로 인해서 미국에서 한동안 석유 시추와 관련된 루이지애나주, 그래서 그 실업이 증가합니다. 19% 정도 석유 생산이 하락하기도 하죠, 미국에서. 이외에 또 뭐 공장이든 일할 오피스 건물이든 한동안 비즈니스 자원 자체를 파괴해서 경제가 복구가 안 되죠.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2011년인가요? 도호쿠 대지진에서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이 검은 바닷물이 막 해안을 넘어서 막 이렇게 일본 논밭을 막 이렇게 무너뜨리면서 흙먼지 날리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검은 쓰나미 바닷물이 육지 깊숙이 막 들어오죠. 그거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방송에서. 또 도로 위에서 막 차들이 놀래서 막 달리고 막 골목으로 바닷물이 순식간에 막 채워지는 장면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 동북지방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직 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트리나라든가 또는 이 쓰나미 같은 이런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는 무엇인지 바로 여러분들이 확인 가능하죠. 생산시설, 산업시설, 농업 전답시설, 논밭 이런 시설의 파괴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이전의 경제 침체를 카트리나라든가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 수준과 놓고서 현재 얼마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한지를 같이 놓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케인이나 지진과 코로나 바이러스는 매우 다르게 경제에 영향을 주는데 이 코로나 사태는 물리적인 자산이나 생산시설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처럼 실제 자본금에 피해를 주지도 않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경제적으로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이게 객관식인데 1번 코로나는 중국에서 만들어서다. 2번 박쥐가 만든 것과 자연이 만든 것은 다르다. 피해 정도가 다르다. 3번 문재인이 중국에 사대하는 것으로 공항을 문 열어놓은 것과 자연이 주는 피해는 차원이 다르다. 4번 피해 영역이 달라서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골라보시죠. 네, 물론 자세히 보면 물론 저기에 3번 같은 정답도 있죠. 네. 저것은 질문이 조금 달랐으면 정답인데 아쉽네요. 정답은 4번이죠. 네. 너무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피해 영역과 허리케인이나 쓰나미가 주는 피해 영역이 달라서입니다. 그 피해 영역은 생산성의 중지, 또 실업의 증가로 인한 경제 성장의 중단, 즉 휴먼 캐피털과 생산성의 파괴가 다른 물리적 생산 시설이나 금융 위기 때의 금융 자산의 붕괴와는 다른 충격파로 오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사태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트럼프 백악관 행정부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아직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피해 영역이 달라서 매우 심각한데 마치 과거의 다른 자연재해와 같이 곧 건물 짓고 생산시설 복구하고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고 이러면은
다시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너무 핵심을 비껴가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과장된, 그래서 근거가 없는 경제 낙관론으로, 경제 복구 부활론으로 신문 기자들이나 경제 비관론자들에게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다시 한번 리뷰해 볼까요? 허리케인이나 지진, 금융위기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이 경제 피해 주는 영역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착각하는가? 이 태풍 카트리나는 생산 시설을 전부 파괴했어요. 석유 시설이라든가 그 세계 주에 있는, 미국의 주에 있는 플로리다,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에 있는 공장들을 전부 파괴했습니다. 석유 시추 시설 전부 망가졌고, 그러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실업과 경제 불황이 왔죠.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런 파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리적 자산, 즉 생산 시설이나 공장, 그 다음에 각종 그 자산이라든가 또는 논밭 이런 파괴하거나 없애지 않고 현재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경제 산업시설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비관적인가,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대로 놔두고 태풍 카트리나는 전부 파괴하고 생산시설을, 여기서 백악관의 착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대로 놔두었기 때문에 생산시설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정부 보조로 수혈을 받으면 바로 즉시 코로나 사태 이전에 경제 활력으로 복구되고 되돌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요?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쟁에서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탱크나 진지를 파괴하는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방사정포라든가 미사일이 그렇죠. 또 인간만을 공격하는 생화학 무기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전쟁에서 피해받은 무기로 치면은 생화학 무기가 터진 겁니다. 근데 지진이나 쓰나미, 허리케인, 자연재해는 직접적인 물리적 파괴를 하는 미사일이나 방사정포 같은 것을 이제 때려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피해가 다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생화학 무기, 즉 물리적 생산시설 그대로 놔두고 사람만 골라서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경제는 잠시 하강은 그리지만 곧 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생산량이 빠르게 반등하고 이전과 같이 경제 성장이 진행될 것이라고 독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생산시설, 공장, 농장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착각의 포인트가 갈라진다는 것이고, 일반인이든 경제학자든 미국 학생이든 이것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된다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보좌진은 마치 이 공격받은 피해 정도와 피해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